244억 킬로미터. 지금 이 순간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22시간 이상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탐사선이 최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태양계의 끝, 그 너머에 진짜 벽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겁니다. 1977년 9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타이탄 3위 로켓이 굉음과 함께 하늘을 갈랐습니다. 탑재물의 무게는 약 721.9kg.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보이저 1호였습니다. 설계 수명은 단 5년이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을 지나치며 사진 몇 장 찍고 끝나는 임무였죠. 그런데 지금 발사된 지 47년이 지난 이 탐사선은 아직도 작동 중입니다. 아직도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류의 눈이 되어 우주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이저 1호가 처음 태양계 경계에 도달한 건 2012년 8월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날을 두고 진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간우주에 진입한 날치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간우주란 태양풍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태양이 내뿜는 입자들이 쭉쭉 뻗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지점. 그 경계선을 헬리오포즈라고 부릅니다. 보이저 1호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지구에서 약 187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과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인류가 드디어 태양계 밖으로 나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헬리오포즈를 넘었다고 해서 태양계가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보이저 1호가 성간우주를 날아가는 동안 과학자들은 이상한 데이터를 계속 받았습니다. 탐사선 주변의 플라스마 밀도, 즉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입자들의 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측정된 겁니다. 성간우주는 거의 진공에 가까워야 합니다. 텅 비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보이저 1호 주변에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탐사선을 감싸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2023년 나사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날아가고 있는 성간우주 공간에 태양에서 비롯된 영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태양풍은 멈췄지만 태양이 만들어낸 거품 같은 구조물이 성간우주 깊숙이까지 뻗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헬리오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양계가 성간우주 안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거품의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저 1호는 지금 그 벽 바깥쪽을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리오포즈를 넘은 게 태양계의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경계는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수영장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장 벽을 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주변에 커다란 돔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벽은 넘었지만 돔 안에 아직 있는 겁니다. 태양계가 정확히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헬리오포즈는 수영장 벽이었고 진짜 태양계의 끝은 훨씬 더 바깥에 있는 돔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보이저 1호가 측정한 성간우주의 플라스마 밀도를 보면 헬리오포즈를 넘은 직후에 갑자기 확 높아졌습니다. 헬리오포즈 안쪽의 태양권에서는 태양풍 입자들이 느슨하게 퍼져 있다가 경계를 넘는 순간 성간 매질이 훨씬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건 마치 사막을 걷다가 갑자기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 공간이지만 경계에서 밀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 새로운 계산을 했습니다. 태양계 거품의 진짜 크기를 추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크기는 헬리오포즈까지의 거리보다 최소 수십 배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4년 사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이저 1호에서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가 깨졌습니다.
지구로 전송되는 정보들이 알아볼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로 변했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47년간 날아온 탐사선이 드디어 수명을 다하는 건가? 이대로 영원히 연락이 끊기는 건가? 이 탐사선은 지구에서 244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신호가 오는 데만 22시간 이상 걸립니다. 명령을 보내면 답이 오는데 44시간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고장을 원격으로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나사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메모리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당시의 설계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47년 된 낡은 도면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발견했습니다. 탐사선의 비행 데이터 시스템 컴퓨터 안에 손상된 칩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칩이 담당하던 메모리의 일부가 망가지면서 데이터가 잘못된 주소로 저장되고 있었던 거죠.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손상된 영역을 피해서 코드를 다시 배치하는 겁니다. 마치 길이 막히면 우회로를 찾듯이 엔지니어들은 탐사선의 메모리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명령을 보냈습니다. 2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깨끗한 데이터였습니다. 보이저 1호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47년 된 우주선을 지구에서 244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고쳐낸 겁니다. 이 수리 성공 이후 보이저 1호는 다시 정상 데이터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 놀라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탐사선 주변의 플라스마 파동이 감지된 겁니다. 성간우주에서 불규칙하게 퍼지는 물결들이요. 이 파동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헬리오포즈 너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양이 만들어낸 거품의 외벽이 성간 물질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돌하고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이 다시 안쪽으로 튀어 들어오고 마치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반사되는 것처럼 우주적 규모의 충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충돌의 스케일입니다. 이 경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1초에 뿜어내는 에너지의 수억 배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태양이 1초에 내뿜는 에너지는 인류가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십만 배입니다. 그 에너지의 수억 배가 태양계 경계에서 매 순간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안은 사실 거대한 방패막이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패가 없었다면 성간 방사선과 고에너지 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이저 1호는 초속 약 17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20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인접한 다른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려면 약 7만 3천 년이 걸립니다. 우주는 그만큼 광대합니다. 보이저 1호가 탑재한 원자력 발전기,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는 매년 조금씩 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출력은 약 220W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일반 가정용 전구 2개를 켜는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 작은 전력으로 244억 킬로미터 거리를 뚫고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보이저 1호의 전력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탐사선은 영원히 침묵하게 됩니다. 아무런 신호도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영원히 우주 속을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저 1호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실려 있습니다. 황금 레코드판입니다. 지름 30cm의 금으로 도금된 구리 원판. 거기에는 55개 언어로 녹음된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 소리들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27개의 음악이 있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부터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까지. 115장의 사진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도시의 풍경,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건 우주 어딘가의 누군가를 위한 선물입니다. 혹시라도 이 탐사선을 발견할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었다 오고 말하는 병 속의 편지입니다. 전력이 꺼지고 모든 계기가 멈추고 탐사선이 차갑게 식어도 황금 레코드판은 남습니다. 10억 년이 지나도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4년에 수리된 이후 보이저 1호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리오스피어라 불리는 태양계 거품의 정확한 모양을 그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꼬리가 있는 모양인지, 완전한 구형인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인지를 알아내려는 겁니다. 보이저 2호도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약 196억 킬로미터 거리에서요. 두 탐사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경계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두 명의 탐험가가 산의 양쪽 기슭에서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처럼요. 이 두 탐사선의 데이터를 합치면 인류는 처음으로 태양계 경계의 입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경이로운 일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탐사선이 47년이 지난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탐사선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은 지금 대부분 70대, 80대가 됐습니다. 그 탐사선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지금 받아서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탐험입니다. 인류라는 종이 함께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한 명의 과학자가 한 세대가 완성할 수 없었던 일을 이어달리기 하듯 완성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저 1호가 찾아낸 그 벽, 태양계의 진짜 경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태양이라는 별 하나가 만들어낸 거품 안에서 그 거품의 수십억 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의 행성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행성에서 우리는 탐사선을 만들었습니다. 244억 킬로미터를 날려보냈습니다. 거품의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 벽 너머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인간적인 것은 끝없이 너머를 상상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저 1호는 오늘도 날아갑니다. 초속 17km. 침묵에 가까운 우주 속을. 황금 레코드판을 품에 안고. 그리고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점에서 22시간을 기다려 그 신호를 받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